안녕하세요, 몽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 싱가포르 숙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룸렌트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룸렌트는 그냥 단순히 말해서 방 계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30평대 아파트다. 그럼 방 하나, 둘, 세 개 중에 방 하나를 내가 뜯어서 계약을 하는 거고, 화장실과 주방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인들의 50% 이상, 즉 유학생들의 50%나 이 룸렌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 계약하고 방 구하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를 보지 않고 보증금을 잘 나중에 받으려면 명확하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룸렌트 방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떤 경로가 있고 또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룸렌트의 경우에는요, 한국의 주공아파트 HDB라는 곳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콘도. 콘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수영장이나 뭐 BBQ장, 뭐 테니스장 이런 부대시설이 딸려있는 고급 아파트를 얘기를 하고, 이런 콘도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번갈로 주택에서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개인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개인 거래라는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중개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하는 방법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거래부터 제가 한번 가볍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개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수수료가 들지 않죠. 여기 중개인이 있으면 우리가 중개인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소개를 해주니까 소개비로. 근데 집주인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 이런 소개비를 아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매물을 내가 직접 눈으로 빨리빨리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 거래는 사실 이게 법적 보호가 되진 않아요. 법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정식 계약이 아니고 이 계약이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상당히 많아요. 자, 반대로 정식 거래는 개인 거래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수수료를 내지만 이 수수료를 내고 이 계약서를 집주인과 작성하는 데 있어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왜 개인 거래가 법적 효력이 없냐? 이거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주인하고 보통 계약을 바로 하잖아요. 그럼 이 계약서를 막 쓰는데 이 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은 원래 스탬프 듀티라는 것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스탬프 듀티는 정부에 세금 내는 거죠. 스탬프 듀티를 납부를 하고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집을 렌트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서초동에 롯데캐슬 뭐 101동 101호 전체를 렌트를 하고 그리고 방이 3개가 있으면 나는 안방에 살고 다시 이 방을 다시 렌트를 주는 거예요. 불법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개인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개인 거래를 통해서 짧게 한 2-3개월 정도만 계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현지에 가서 눈으로 직접 모든 집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장기 계약을 하고요. 장기 계약을 할 때는 개인 거래를 하지 마시고 정식 거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이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룸렌트 방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어떤 경로가 있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개인 거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인 거래는 대표적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요. 현지에 이제 룸렌트 방 계약하는 또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은 뭐 국내 직방이나 다방처럼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개인 거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싱가포르나 해외 처음 들어갈 때 외국인 집에 덜컥 들어가기 좀 무섭잖아요.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문화적으로 차이도 없고 좀 신뢰할 수 있는 한인들 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한인 집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2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촌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뭐 신꿀 뭐 이런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집주인과 바로 방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개인 거래인데 현지인들, 즉 외국인들이 사는 집을 방을 계약하는 방법인데요. 현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뭐 대표적으로 렌트인 싱가포르 있고 또 기타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올라오는 뭐 매물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매물들 보고 집주인한테 컨택해서 이렇게 또 계약하는 방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식 부동산 거래, 정식 거래죠. 프로퍼티 그룹, 이게 부동산 사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지역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가격대를 원하는지 또 셀렉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리스트가 쫙 나오면 그 리스트에 딸린 에이전트들이 또 딱 나옵니다.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 뷰잉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개인 거래는 집주인과의 연락, 집 뷰잉, 계약서 작성, 집 계약, 입주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고요. 정식 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연락, 집 뷰잉, 계약서 작성, 집주인 확인, 정식 계약, 입주 이렇게 한두 단계 정도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룸렌트의 문제점과 주의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해외에서 거주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를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예요. 보증금 그리고 남은 계약 기간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 때문에 집주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첫 번째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을 내가 다 채우지 못하자 나머지 계약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 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났는데 집 상태를 집주인이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커튼이 너무 더럽다든지 뭐 바닥에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가구가 좀 까졌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보증금을 그냥 못 주겠다라 그래요. 오히려 돈을 더 달라 그러죠. 수리비 내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룸렌트 피해 사례 한번 볼까요? 정말 어떠한 피해들이 있는지 제가 현재 있는 유학생들한테도 들은 내용이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땡땡 학생은 1년 반계약을 하고 6개월 거주 후 사정상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나머지 6개월의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그리고 1개월 월세도 더 달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집주인과의 개인 거래죠. 자, 이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민사소송을 걸어도 복잡하죠. 사실 뭐 이거 법적 보호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당장 나와야 되고 또 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어쩔 수 없이 못 돌려받았고요. 또 한 달 렌트비 줬습니다.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딱 이거였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가 나가면 난 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 달 정도의 노티스를 주지 않았다. 그 정도는 줘야지 내가 보증금은 제외하더라도 월세는 안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집주인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본인이 나가고 싶은 기간에 예를 들면 다음 주인데 한 주 전에 얘기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얘기를 하셔서 집주인의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땡땡 학생은 부동산에서 정식 계약을 하고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커튼이 더럽고 가구 파손이 되어 있다면서 집주인이 수리비 약 2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 이것은 부동산 통해서 정식 계약을 한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스탬프 듀티를 납부했을 거고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민사 걸었어요. 스몰 클레임 가서. 자, 결론은요. 이 친구 보증금 다 돌려받았고요. 수리비는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커튼이 더러워지고 바닥에 좀 스크래치가 난 것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리비를 청구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집주인 1개월 징역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만 6개월이라는 아주 긴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사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박땡땡 학생은 1년치 룸렌트를 일시불로 다 비용을 지불하고 3개월만 거주 후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나머지 9개월치 룸렌트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거 집주인과 개인 거래죠.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환불 못 받았습니다. 이미 다 내버려가지고.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시불로 무슨 1년치를 내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유학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 제발 이렇게 1년치 말도 안 되는 비용을 한꺼번에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그렇게 1년치 비용을 다 받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먼저 개인 거래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 제약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집주인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인벤토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방 안의 물건 품목, 그리고 상태, 사진, 그 날짜 등등의 상세한 내용들을 기입하고 집주인 서명을 받아둬야 하고요. 그리고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를 하고,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합의 내용도 계약서에 기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식 계약, 에이전트를 통한 경우인데요. 주의사항은 장기 계약 위주로 계약하시는 게 좋고요. 1년 이상. 자, 마찬가지로 개인 거래와 같이 인벤토리 리스트 작성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터미네이션 종료 기간에 대한 약정을 꼭 확인하시고요. 집주인이 계약서에 특정 사항을 기입했는지, 예를 들면 뭐 보통은 100불 미만의 경우는 세입자가 내고 100불 이상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뭐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특정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스탬프 듀티 납부 확인을 꼭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 주시고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룸렌트의 결론은 개인 거래인지 그리고 정식 거래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한인분들이 사기당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싱가포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년 살면서 정말 너무 많은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한인분들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룸렌트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언 필요하시거나 혹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